정성산 TV를 애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탈북민들 난리가 났으며 태영호 대북전단 살포 그만두어야, 태영호 아들 충격사건 터져,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발언,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가 가장 경악스러워하는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지요. 이 중에서도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지난 5월 달에 날려보낸 대북전단 30만 장,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로 평양 인근 남포시 조선노동당 청사 위에 살포돼서 난리가 났었지요. 이에 북괴 김정은이가 대대적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기 시작했지요. 또한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 속에 USB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USB에 임영웅의 뮤직비디오와 한국 영화, 드라마가 있었지요. 당시에 박상학 대표가 날려보낸 대북 전단 USB, 한국 드라마 봤다고 북한 중학생들 30명에서 많게는 40명 김정은이가 공개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태영호가 대북전단 살포 그만둬야 한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열차게 멸공. 자, 본 소식은 전해드리기 전에 갑자기 오늘 박상학 대표하고 익명의 탈북민 단체장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태영호 때문에 탈북민들이 난리가 났으며 태영호가 왜 대북전단을 날려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태영호 북한 간첩이 아닌지, 아니 통일부 장관까지 나서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에 대해 이미 법으로 다 된 것이며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마당에 왜 태영호가 짤까당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며 박상학 대표와 김성민 대표, 또 다른 익명의 탈북민 단체장들이 이거 무조건 방송을 해라 라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박상학 대표는 그동안 좀 충격이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박상학 대표, 태영호 대북전단 보내는데 후원한 적이 있느냐? 뭔 그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며, 또한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도 대단히 화가 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가 폐암 말기에 그 암세포가 간에까지 전이가 돼서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김성민 대표가 탈북자 구출의 날에 중국 시진핑에게 공개 소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태영호 처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그러면서 탈북민 단체장들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문제를 삼아야 한다라고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9월 10일 태영호 통일부 장관의 워딩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에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 포함된 데 대해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민간 단체가
날리는 대북 전단에 포함된 USB, 단파 라디오, 달러 뭉치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정한 대북 제재 위반 물품에 해당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김영호 장관은 관련 단체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단체 자체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 23975를 채택하며 북한과의 거래 금지 품목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HS 코드 72에서 89에 해당하는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의 북한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은 금지됐습니다. 민간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에 포함된 물품 일부가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느냐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으로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에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통일부로부터 별다른 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북 전단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통상적 유입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풍선이 날아간다는 것이 국제법이 규율하는 통상적 수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민간 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닷새 연속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배경에 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국론을 분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보내는 오물풍선은 저강도 도발이고 그에 비해 탈북민 단체가 보내는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공적인 기능이 있다며 들을 등치해서 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참나 황당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태영호 전단 살포 그만두겠다는 합의 만들어 한국이 법치 국가라는 점 알려야.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남북관계 주도권 쥐어야 평화 지켜. 자,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4일 정부와 대북 전단 단체들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는 합의 사안을 만들어내 북한에 한국이 법치 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처장은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정부가 대북 전단 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국가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우리는 행정 권력을 동원해 시민단체가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무작정 눌러버리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철저히 법에 따라 모든 걸 집행하는 법치 국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제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접경지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탈북민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하면서도 이를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처장은 북한은 자신들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며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내려보냈더니 남한이 굴복했다는 메시지를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평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태영호 전단 살포 그만두겠다는 합의만으로 한국이 법치 국가라는 점 알려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제 자 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댓글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태영호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진짜 전향한 건지 의심간다. 뭔 소리인가? 결국 북에 굴복해서 우리 삐라 중단하라는 이야기 아닌가? 절대 반대다. 태영호 이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통일은 꼭 필요하지만 김정은이가 권좌에서 물러나야 가능한 거 아닌가? 태영호가 웬 일이래? 윤석열이 한데 등 돌렸구나. 죽을 텐데. 이분 왜 다시 좌파 친북함, 북한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지우고 이 국가론을 밀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을 계속 잊혀지지 않게 만들고 쓸 수 있는 건 다 써야 하는데 태영호 왜 이러십니까? 주도권 잡아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금지하자고 오물풍선에 굴복해 대북전단 안 보내는 것이 주도권 잡는 것이냐? 좀 더 있으면 대북 방송도 중단하자 하겠네. 언제 정훈이 대변인 되셨나? 태영호 이 변절자 놈은 항상 박쥐놈이네. 이놈은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 놈이요. 참 변절자 놈이 가지가지 개소리하며 산다. 비굴한 놈. 태영호야, 너 탈북민 단체들을 위해서 너가 한 일이나 지원한 게 있으면 말해봐라. 아니면 닥치고 있어라. 대부분 다 태영호를 까는 댓글들입니다. 이게 진짜 민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소식을 짧게만 좀 전달해 드릴 텐데 보십시오. 이것도 민중의 좌파 매체입니다. 단독 태영호 전 위원 아들 억대 코인 사기 확인된 피해자 4명 부모 앞세워 현혹. 태영호 민주평통사무처장 피해자들에게 성인 아들 채무 채권은 부모와 관계없다. 자,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태영호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 씨가 아버지의 후광과 당국의 신변보호 및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해 지인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영호 처장의 아들 태 씨가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는 식으로 투자를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에게 돈이 묶여 있으니 돈을 돌려받고 싶으면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돈을 구해 오라고 압박을 하는 등 악질적인 투자 사기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총 피해 금액이 17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충격적인 소식은 지금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개별 고소장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접수됐습니다. 또 태영호 처장의 아들 태 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살 학생을 상대로 돈을 크게 불려주겠다면서 여러 해 동안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받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학생에게 국방부 관계자 사칭을 요구해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되게 만들었습니다. 태 씨의 아버지인 태영호 처장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올해 7월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차관급 고위 공무원입니다. 또한 태영호 사무처장은 2016년까지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로 있다가 가족과 함께 망명 후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신변보호 등 당국의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태영호 처장의 아들 태 씨는 이번에 드러난 충격적인 여러 사건에서 이 점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은 다음 시간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태영호 처장님 좀 물읍시다래. 당신이 뭔데 대북전단. 아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